글로벌비트 출발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씩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B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주가도 함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연준의 의사로까지 겹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더욱더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차린 앵커와 함께 특징주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로 말씀 주신 대로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다우지수는 JP모건 하락의 여파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0.5% 하락하면서 4만 포인트 선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기술주가 아웃퍼폼하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주가가 2.5%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가 기관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바클레이즈, 서스케하나, 스티펠, 베어드 등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는 베어드 측에서 $1,200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댄 나일스, 이 월가에서 빅테크 분석의 대가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댄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5년 평균 PER과 대비했을 때에는 여전히 15% 정도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혀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과연 호실적과 함께 가이던스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반도체 테마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마이크론 역시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3%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시켰고 이 목표가도 기존 $98에서 $130로 잡았습니다. AI용 메모리 반도체의 힘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일위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신제품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퀄컴의 칩이 탑재된 새로운 PC죠. 코파일럿 플러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각종 AI 기능들이 강화됐다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늘 1% 넘는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사상 최고가 수준인 $430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총 2위인 애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 3개월 만에 또다시 아이폰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 심화로 고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웨이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했죠. 여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3개월 전에 실제로 아이폰을 할인해 줬을 때 실제로 판매량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 대폭 할인에 따른 판매 효과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 섹터 내에서는 JP모건이 두드러지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인베스터데이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좋았던 내용을 보자면 은행주들의 실적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순이자 수익 NII에 대한 가이던스를 높여잡았다라는 점이 있었고 이 나쁜 소식을 보자면 다이먼 CEO가 자신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적게 남았다. 구체적인 기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나왔지만요. 이 소식에 따라 JP모건의 주가는 4%대 급락하면서 19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월가 기관 리드햄 측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최근에 자체 광고 플랫폼 개발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광고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 할인 판매점이죠. 타겟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 소비자들이 돈을 절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5,000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들에 대한 가격을 인하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아무래도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를 받아갔습니다. 타겟은 2%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먼저 보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시켜줬는데 칩 설계 사업 부문이 시클리컬한 회복 주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소식에 따라 주가는 0.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크루즈 관련주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아준 덕분이었는데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은 8%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이 됐고 그 밖에도 카니발 이런 여타 크루즈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 뉴스케일 파워까지 보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SMR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의 티커명이 SMR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죠. 그러면서 각종 우라늄 관련주들로 시세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 120%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역시 15%의 추가적인 급등세 연출해줬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왔던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더불어서 AI 관련한 특히 PC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발표한 기업들도 포진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연준 인사들의 정책 기조와 관련된 발언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포함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많은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더욱더 시각이 더욱더 곤두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5월 의사록을 앞두고 나온 발언들이어서 더욱더 시장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 나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이 사진을 포함해 연준 내 투표권을 보유한 인사들이 다수 발언에 나섰지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기조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연준의 정책금리가 제약적 영역에 있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와 주택시장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최근 둔화세가 장기간 지속될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역시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가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이사진들의 발언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필립 제퍼슨 부의장, 마이클 베바 부의장 역시 모두 이사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제퍼슨 부의장의 경우에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굉장히 좀 이번 CPI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현 수준의 금리를 일단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신중론을 한 번 더 강화하는 발언을 내놨고요. 마이클 바 부의장의 경우에는 1분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 여전히 목표치 도달은 요원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내놨고요. 이 사진 중에 발언을 내놓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인데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한 번 발언에 나섭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통화정책 관련한 발언은 따로 없었고요. 보스틱 총재 작년만 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비둘기파 적이더니 투표권을 갖게 된 올해부터 상당히
시장이 매파적인 발언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스탠스는 상당히 긴축적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6월 FOMC를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점도표의 3회 인하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전망이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커지거나 또는 고착화될 시에는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옵션을 열어놓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밤에는 이 소식도 시장에 갈피를 좀 잡기 어렵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인데요. 이 윌슨 전략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반의 랠리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서 당분간 시장 전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런 발언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S&P 500이 내년 2분기가 되면 5,400포인트로 갈 것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관론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불리시한 관점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할 만한 소식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AI PC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개막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PC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퀄컴 AI 칩을 탑재한 새로운 PC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출시 계획까지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스펙을 공개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모델 실행을 위한 코파일럿 플러스 기능을 갖춘 서피스 PC를 공개했습니다. 서피스 PC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배터리 소모를 적게 하면서 일부 AI 비서의 구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ARM 기반의 퀄컴 칩을 사용합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기능의 PC는 음성을 번역해주고 수신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추천하며 설정 앱의 변경 사항을 제한하고 화면에 표시된 내용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그림뿐 아니라 서면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999짜리 모델부터 시작해 기능에 따라 그보다 높은 모델까지 구비하기로 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부터 사전 주문을 받아 6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AMD와 인텔 칩이 탑재된 PC 역시 곧 출시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비전에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AMD에 대한 언급이 또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AMD 주가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대를 해볼 만한 기능들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뿐만이 아니라 델 테크놀로지스 역시 엔비디아 서버를 탑재한 AI PC 전략 강화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총 5개의 라인업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개 라인의 경우에는 바로 판매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델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NPC, 그러니까 뇌의 신경망을 닮은 칩을 탑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AI PC 시장은 얼마나 더 커지게 될까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제작을 한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AI 탑재한 또는 생성형 AI 관련 칩을 탑재한 노트북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이고 그 시장도 역시 덩달아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델에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PC들이 출시를 속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AI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AI PC 시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가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또 IB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올린 IB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밤에도 무려 4곳의 IB가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2일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주요 은행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910에서 $1,08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가가 지난 17일 종가 대비 17%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스티펠의 루벤 로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2025년 말까지 총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은행 베어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주당 1,05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우리 조사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엔비디아의 AI 사업에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톰 오말리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주당 85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오늘만 4곳의 IB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의견을 보여줬고요. 거의 1,000달러를 다 넘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도 살펴보게 되면 제프리스가 5월 13일에 매수 등급을 제시를 하면서 기존의 목표가가 780달러였는데 1,200달러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200달러로 상향을 한 또 다른 IB의 경우에는 베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현재 900달러 선에서 1,000달러를 다시 오가는 와중에 1,200달러라는 목표가를 성취를 해낼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와 비트코인과 금의 2020년부터 2024년의 흐름을 짚어봤더니요.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천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천장을 뚫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권력 서열 2인자죠.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WTI 원유 선물은 오히려 0.3% 하락했고요. 79.8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모두 뛰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이 14%가량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를 SEC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75%의 확률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관련 기자의 X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4% 급등세를 보이면서 3,500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7만 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금과 구리 가격 여전한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금은 이제 2,4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구리의 경우에도 2% 추가적인 급등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